미국 시장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핫한 종목들 발굴해보는 마켓모버스의 시간입니다. 저희 마켓모버스에서는 매주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서 그 테마 내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티커들을 골라내곤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내부적인 변화라든지 시장에서 그동안 관심을 주지 않았던 각종 데이터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 종목이 투자해볼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크게 흔들렸던 만큼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실 법한 테마를 한 가지 선정해봤습니다. 바로 리테일 관련주들인데 이 리테일주 중에서 베스트와 워스트 종목들을 나눠서 기업의 각종 데이터들을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마켓모버스 시간은 얼터너티브 데이터 전문기업 싱크넘의 서상원 엔지니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우리 엔지니어께서 리테일 테마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베스트와 워스트 종목들을 나눠주셨는데 좋은 이야기는 후반부를 위해서 미뤄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부진한 종목들부터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워스트 종목부터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많은 분들께서 예상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배드베스앤비욘드가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실적 둔화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불안불안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까 여전히 우려가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엔지니어께서는 배드베스앤비욘드 어떤 데이터에 가장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지난주 목요일에 주가가 한 22% 가까이 빠지는 등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8월에 매장 방문자 수가 급감하고 델타 변이에 공급망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우선 채용 데이터부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채용 공고 수가 분기별로 5% 가까이 빠졌고요. 실제 직원 수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로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또한 매장 수를 보면요. 작년에 비해서 무려 32%나 감소했거든요. 이 매장 수가 감소함에 따라 직원 수라던가 채용 공고 수가 감소한 것 같고요. 이 채용 데이터에서는 매우 아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프라인 판매량 혹은 오프라인 매장의 인기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한편 리테일 관련주다 보니까 온라인 마켓에서의 어떤 인기도 역시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온라인 데이터는 그럼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을까요? 네, 오프라인 데이터는 좀 괜찮았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네, 웹 트래픽을 보면 이제 분기별로 18% 증가를 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2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자 수는 감소했지만 온라인 판매량 면에서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소셜 미디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전 월 대비로 0.28% 정도 상승에 그쳤고요. 이 상승세마저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트위터 팔로워 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였고요. 이런 리테일 종목은 이런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 중요한데 이런 데이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다행히도 웹 트래픽은 조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상에서의 이 판매량만큼은 조금 실적을 견인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배드베스앤비욘드에 대한 분석 먼저 한번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워스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워스트 종목은 바로 미국의 백화점 체인인 콜스 코퍼레이션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의견 하향에 주가 역시도 곤두박질을 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한 바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게 했던 이 주된 요인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BOA에서 투자 의견을 바이에서 언더퍼폼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 때문인지 마찬가지로 주가가 지난주 목요일에 급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유는 배드베스트 비욘드와 마찬가지로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이 콜스 같은 경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채용 데이터를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콜스 같은 경우는 채용 공고 수가 올해 초부터 증가를 해서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인재 영입에 대한 투자 의지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직원 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월 대비로 감소하는 추세였거든요.
이 말은 즉슨 인재를 채용을 하려고는 하는데 인재 채용에 큰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공급망 이슈가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이 콜스 역시도 온라인상에서의 데이터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상의 데이터는 어떤 변화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네, 우선 콜스의 온라인 쇼핑몰 웹 트래픽을 보면 이 웹 트래픽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년 대비로 0.2%가량 감소한 수치였고요. 또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연말에 이제 매년 주기적으로 웹 트래픽에서 스파이크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스파이크마저 5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이 말은 즉슨 온라인 판매량이라던가 실적 부분에서 조금 아쉬울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 데이터도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정체된 상태였고요. 트위터 팔로우 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네, 얼터너티브 데이터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해당 종목을 매도해야 된다, 혹은 절대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혹은 앞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하는 지표 정도로 삼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워스트 리테일주 두 가지 종목 먼저 만나봤고요. 이젠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베스트 리테일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바로 한번 열어보시죠. 네, 첫 번째 베스트 리테일주에는 월트 디즈니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데 디즈니는 어떤 데이터에 가장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이 리테일 특집인 만큼 디즈니 스토어 데이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이 디즈니가 미국에 200개 가까운 디즈니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3월에 60개 정도의 스토어를 폐점하는 등 이 디즈니 스토어 수를 좀 줄여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싱크넘 데이터에 따르면요, 올해 7월 기준으로 현재 한 123개 정도의 디즈니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이 수치는 작년 대비로 한 36%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네, 매장 감소세를 보아하니 워스트 종목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베스트 종목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디즈니 스토어 수만 보면은 조금 위기 상황일 것 같아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이 디즈니의 새로운 리테일 전략이 반영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디즈니 스토어를 조금 줄이는 대신에 타겟과의 협업을 좀 확장하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2019년부터 디즈니와 타겟은 이 스토어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타겟 매장에 디즈니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2019년에 25개의 디즈니 스토어를 시작을 해서 올해에만 100개에 가까운 새로운 스토어를 연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또한 온라인 쇼핑몰 부분에도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를 개편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브랜드로서 이 디즈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좋은 마블이라던가 아니면 픽사, 스타워즈 이런 브랜드 또한 이렇게 포함을 하는 등 더 많은 브랜드의 그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즈니도 온라인 데이터 역시도 분석해 주시죠. 네, 이런 투자에 힘입어서 이 웹 트래픽 데이터가 꽤 좋았었는데요. 월 변화율로 11% 증가했고 분기별로 37%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샵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리뷰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온라인 판매량 증가를 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디즈니에 대한 분석 여기까지 마쳐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분석해볼 두 번째 베스트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해볼 종목은 바로 타겟 코퍼레이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타겟이 베스트 리테일주에 선정된 이유는 어떤 데이터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타겟은 주가가 한 달 동안 한 6% 가까이 빠졌는데요. 하지만 올 한 해에만 한 26% 가까이 상승하는 등 다른 리테일러 종목에 비해서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
1,900여 개의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수치는 전년 대비로 무려 3% 가까이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당연히 스토어 수가 증가했으니까 직원 수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실제로 전년 대비로 직원 수가 11% 가까이 또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해서 이 관련 직군의 그 전문가 한 3만 명 정도를 더 채용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분석을 여기까지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디즈니의 경우에는 웹 트래픽, 앱스토어, 그리고 소셜 미디어 지표 등등 각종 온라인 데이터 역시도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부분까지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모버스 시간에서는 리테일 관련주들 베스트 종목, 워스트 종목으로 나눠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많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얼터너티브 데이터 전문기업 싱크넘의 서상원 엔지니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